지금 공부 망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코어 형성도 안 돼 있고 기출 공부도 안 끝나고 근데 수능 특강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분들은 공부가 안 된 분들은 그냥 수특해라. 그래서 수특 중에서 제가 얼만큼 공부해야 되는지를 정해주고 그걸 강의를 하겠다. 이게 이 영상의 요지입니다. 일단 원래 수능 때까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만큼이 이만큼이면은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채워가는 건 안 된다고 했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핵심적인 부분 코어를 먼저 고반복해서 확실히 나의 것으로 채워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야. 코어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이걸 계속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습을 계속 해주는 거야. 이게 수능 공부의 본질이야. 요거는 이제 선생님 변태연습법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요걸 확인하시고. 근데 원래는 코어를 제 코어 강의도 그렇지만 기출과 제시문과 거기에 있는 문제로 했는데 원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능 국어라는 게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면은 평가원이 선지 어떻게 구성하는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제시문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수능에서 다루는 독서랑 문학 등등의 제시문들이 어떤 것이든 나의 코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기출을 완전히 제대로 공부를 하고 문제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수능 특강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학습 능력이 떨어진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양도 많고 분량이 대단히 많지. 그리고 기출문제 하다 보면은 내가 문제를 풀잖아. 문풀에서 털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학습 동기가 되게 떨어져서 공부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아예 수능 특강의 일부분, 선생님이 한 대략 장르별로 현대시에서 9개, 현대소설에서 9개, 인문 철학에서 9개 이런 식으로 했거든. 그렇게만 먼저 해서 코어를 만들고 나머지 수능 특강에 나온 제시문들은 확장이 대상으로 삼아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코어, 그리고 그 코어의 확장, 그리고 연습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코어로 삼을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수능 특강을 대상으로 삼아도 좋다라는 게 요지가 되겠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수능 특강을 공부를 하시는 것도 수능 공부를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요걸 이제 모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 수능은 내신 암기랑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절대로 개념어를 구획해서 암기하는 게 아니야. 개념어가 얘랑 얘 사이에 굉장히 디테일한 이런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개념어가 있으면 나머지 개념어로 엄청 중첩되고 나머지 개념어로 엄청 중첩돼. 그리고 이 개념어의 범위가 어떨 때는 이렇게 좁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넓을 때도 있고 굉장히 모호한 거야. 그래서 모호하고 서로 중첩되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매우 유동적인 존재야 개념어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 그냥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니까 개념에 대해서 딱딱한 인식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서 선지에서 교수님들이 출제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던지는 말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 미묘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득점을 못하는 거야. 인정을 하세요. 만약에 제시문을 한 번에 머리 담는다면 선지가 굉장히 쉽게 판별되니까 연습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선지는 명백하게 OX로 판별되는 게 아니야. 1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있는데 1번은 약간 답인 것 같고 5번은 많이 답인 것 같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저울질 한다고 해. 다른 말로 비교 형량을 한다. 저울질이 핵심이야. 근데 시중에 나온 교재나 강사들 중에는 1번은 이래서 X, 2번은 동그라미 이렇게 하잖아. 설사 이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실전에서 불가능한 거야. 왠지 1번이 껄쩍지근한데 5번은 더 이상한데 요 정도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완벽한 OX 판별을 추구한다면 오히려 정밀하지 못하고 사실에 근접하지 못한 게 수준이 낮아져. 최대한 모호하면 할수록 그걸 제대로 거기에 함축된 의미를 이해하고 뉘앙스를 이해할수록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도 그 미명을 그 자체로 최대한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해요. 그걸 여러분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쉽고 단순한 서술을 요구하지 말고 그 자체가 원래 그냥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구나. 자, 그리고 모든 독해의 기본이 되는 건데 독해 시작과 끝은 필자가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썼는지를 완벽하게 공감하는 거예요. 필자가 던진 말을 그냥 나 나름대로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놓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 물론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어떤 사람도 성숙한 독해력을 가진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아. 전체상으로 봤을 때 필자는 이런 것을 의도한 것이겠구나로 필자의 글을 최대한 도와주는 방식으로 독해를 한단 말이에요. 중요하고요. 근데 원래는 독서의 독해법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좀 먼저 수강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수능 독서, 수학과학 사회 종합한 거야. 수학은 논리학이야. 그래서 원래는 독서를 잘하려면 다른 과목을 잘하면 돼. 다른 과목을 잘하려면 독서를 잘하면 돼. 다 같은 것을 읽어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간에 자기는 독서를 공부하고 있는 거야. 물론 이제 독서 과목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그게 좀 더 두드러지겠지만 그걸 항상 명심하시고. 그리고 수능 국어 독서에 나오는 것들은 엄청나게 고난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엄청나게 어려워. 선생님 코어 강의를 수강한 사람 중에 제대로 이해한 사람 100분이 98 이상이 나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 그 뭐냐. 선생님이 말한 걸 그대로 그 뉘앙스를 알고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착각이야. 이 착각을 무참히 깨야 된다. 많이 노력을 해라. 제시문 자체에 나온 개념을 공부를 하는 거야. 필자가 어떤 심정으로. 이게 중요한 거야. 거기 있는 개념 자체.
독해 기법에 집착하는 건 아니야. 이건 연습 과정에서 필요한 거야. 선생님이 물론 설명을 해주지만 그냥 독해 기법만 장착하면 자기가 연습 안 해도 될 거라고 착각을 하지 말란 말이야. 연습 과정에서 선생님이 해준 말이 독해 기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강의 계열을 설명드리면 수강 대상은 수능 수험생이고 독서는 교재가 무료 제공되고 문학은 PDF로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장르별로 9강씩, 문학은 5장르가 각 9강씩.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먼저 공부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을 강의를 했습니다. 교재는 작품 분석집이고 문제는 없어요. 최대한 분량을 줄여서 반복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강의하지 않은 작품도 분석집을 제공하니까 코어를 형성한 다음에 그걸 확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그때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자, 수능 특강에서 분야별로 가장 중요한 9개 작품 문제풀이 안 하고 재심은 정리다. 재심은 독해 접근이랑 기법, 내용 정리, 표현법까지 다 들어간다. 근데 표현법이 문학이 원래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부족한 분들은 제 문학 개념어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수강을 해보시고, 일단 수강 요령은 강의에서 제시하는 걸 먼저 5번 이상 반복을 할 거야. 코어를 먼저 형성해. 그리고 나머지 제시문을 분석서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이것도 5회 이상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르별로 9개, 얘를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4번 더 복습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제시문들도 똑같이 공부를 5번을 한다. 분석서를 이용해서. 그러면서 실무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 실무 연습을 꾸준히 하면은 사실은 그 작품을 또 만나게 돼 있어. 연계 작품을. 그럴 때마다 그 분석서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예습은 특별한 건 없고 수강 직전에, 강의를 틀기 직전에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제시문 읽고 이때 표시해도 돼요. 시간 제한 둘 필요는 없는데 몇 분 걸리는지 체크하는 게 보통 감각적으로 좋습니다. 수강하실 때는 강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문장 구설 단위로 최소한의 필기 요약 표시를 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밑줄이라도 그어야 돼. 최소한. 사람의 뇌가 있잖아. 어떤 내용이 들어오면은 강의 내용이 들어오잖아. 다 튕겨내 원래. 근데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는 게 뇌의 특징이야. 막상 말해보라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아웃풋을 일부러 만들어줘야 돼. 이게 필기야. 표시. 밑줄로도 최소한 밑줄이라도 해야 돼. 그래야지만 뇌를 분명히 관통하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해라. 따라 적어도 되고 요약해도 되고 기호 하나로 해도 되고 밑줄로 해도 된다. 최소한 하나의 표시는 해라.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이해한 내용이 처음에 읽었을 때 생각하는 내용이 얼마 틀렸는지 점검해. 다 맞을 리가 없어. 당연히 다 틀리고 그거를 강의하는 선생님의 이해랑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 미숙한 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다른 말로 창의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수능에는 쓸데가 없는 뇌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성세대의 뇌에다가 자기 뇌를 끼워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아주 그냥 순수한 뇌지만 선생님은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나의 오류를, 나의 디테일함을 읽게보는 거지. 작품 분석 파트가 있으니까 강의 내용 이외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복습은 3일 이내에는 최소한 한 번에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7일 이내에 또 복습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수요일날 강의를 들었으면은 목, 금, 토가 되기 전에 한 번 해. 그리고 이때 복습을 한 번 했으면 또 다음 주 토요일날 되기 전에 한 번 하는 거야. 약간 며칠, 2일에서 7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공부를 하라는 얘기야. 복습을 해.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5번이 되겠지. 강의까지 포함해서. 매일 해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한 2일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총 4번을 더 복습한다. 물론 그냥 한꺼번에 쭉 오해독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뭐 세트를 몇 세트 하는 게 이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어떻게 해서든 그냥 헬스장 가서 기구를 미는 게 중요한 거야. 훨씬 중요합니다. 제대로 일단은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게. 복습할 땐 제시문 자체도 중요하고 수강하면서 적은 내용을 모두 쓰면서 한 줄씩 이해한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고 요약을 해도 되고 자유롭게 최대한 표시를 하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노베이스다. 각 장르의 3강 정도만 먼저 수학해서 반복해. 코어의 코어를 또 만들어. 강의를 다 듣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 문학 개념어 강의를 수강하는 게 좋고 최소한 문학 개념어나 사전, 개념서나 사전 같은 거 옆에 두고서 참조해야 돼. 노베이스는, 완전 노베이스는. 아닌 경우에는 그냥 탄력적으로 모르는 거 대충 넘기고 해도 되는데 매주 상담이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입니다. 모든 고민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상합니다.